달맞이꽃 처녀의 한. 아니, 마당에 낙엽이 왜 이렇게 많이 쌓인 게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깡달아! 아, 이놈이 어딜 간 게야? 고을에서도 고약하기로 소문난 이 양반이 성을 내며 일꾼 강달을 불렀다. 강달은 터벅터벅 느린 걸음으로 쌀이 빗자루를 한 손으로 질질 끌며 아무 말 없이 낙엽을 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양반은 화가 났다. 이놈아, 부르면 대답을 하며 달려와야 할 것 아니냐? 이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냐, 이놈? 그러자 일꾼 강달은 이 양반을 쳐다보더니 내 몇 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며 일꾼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리처럼 쉴 새 없이 일을 혹독하게 시키는 주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깡달이 아니라 강달입니다. 하며 빗자루를 내던지며 땅에 침을 퇴 뱉고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저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당장 저놈을 잡아오거라. 그러자 하인들이 일꾼 강달을 잡으려고 뛰어갔다. 강달은 달리기를 잘했다. 순식간에 하인들을 따돌리며 산으로 도망쳤다. 아이고, 숨차라. 일단 하인들은 따돌렸는데 어디로 가서 숨어 지내야 하나? 본래 강달은 양반댁 자제였으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좋아했다. 그리하여 일찍이 집을 나와 떠돌다 일꾼으로 지내며 끼니를 해결했다. 힘이 장사고 일을 잘하여 서로 일꾼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한 곳에 길어야 석 달만 머물곤 했다. 대부분의 양반들이 과도한 노동력을 일삼는 것을 강달은 참지 못했다. 그때 이곳저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산적대라도 나타났나? 그러자 행색이 산꾼 같은 사람들이 금방 일꾼 강달의 주위를 둘러쌌다. 이보시오들, 보아하니 나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난 한 푼도 없는 거지 신세요.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오.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내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우리가 무섭지 않더냐? 살려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마땅하거늘? 하며 몽둥이로 정수리를 탁 내리쳤다. 그러자 강달은 훅훅훅 폭 하며 그 사내를 때려 눕혔다. 그때 무리 중 촌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강달에게 말했다. 이보게, 어디서 온 누구요? 나는 화전민고을 촌장이요. 자네는 힘이 장사고 대범한 걸 보니 우리랑 함께 지내면 딱일 것 같소. 우리 거처로 함께 가보지 않겠소? 산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소. 그러자 강달은 어차피 저는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니 밥이나 굶지 않는 곳이면 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야 고마운 일입니다. 하며 강달은 촌장의 무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깊은 산속 골짜기에 초가집을 짓고 생활했다. 촌장과 사람들이 도착하자 나이든 아녀자와 남정네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강달은 의아해하며 그런데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묻자 촌장은
이런 후미진 곳에 젊은이들이 올 턱이 있어? 그리고 모두 허하게 지내다 보니 기력이 딸려 이렇게 살고 있소이다. 하며 애써 웃는 모습을 보였다. 강달은 산 생활이 어렵다 보니 젊은이들이 없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강달에게 후한 손님 대접을 했다. 그리고는 돌아가며 자신들을 소개했다.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여 이곳저곳으로 팔려갔던 노비들이었다. 나이가 들자 온갖 학대와 노동이 견디기 힘들어 도망을 쳤다고 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여 삼삼오오 모여 산속에서 생활을 한다고 했다. 한참을 하하호호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 저쪽 물가에 핀 달맞이 꽃이 달빛에 환하게 빛났다. 얼마나 밝게 빛나던지 모닥불이 없어도 주변이 환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꽃들이 피어있는 한가운데 아리따운 처녀가 보였다. 강달은 깜짝 놀라며 저기 달맞이꽃 한가운데 웬 처녀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노인이 나는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안 그렇소, 여러분? 그러게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헛것이 보이면 어찌할꼬. 자자자 그러지 말고 어서 한 잔 더 들게나. 하며 사람들은 강달에게 애써 술을 따랐다. 그러자 촌장은 아무 말 없이 달맞이 꽃을 응시했다. 다음 날 강달은 어제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밤이 되자 강달은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를 틈타 달맞이 꽃이 피어있는 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숨어서 어제 보았던 그 아리따운 처녀가 혹시 나타날까 기다렸다. 달빛이 달맞이 꽃을 환하게 비추자 그 처녀가 달맞이꽃 한가운데에서 나타났다. 강달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예쁘던지 강달은 그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 처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맞이꽃 사이로 숨었다. 강달은 이보시오, 낭자. 나는 당신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니오. 그러니 제발 모습을 드러내 주시오. 하며 처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잠시 후 처녀는 모습을 드러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당신은 왜 저를 보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제가 무섭지 않습니까? 강달은 저는 낭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낭자의 아리따운 모습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만 낭자를 놀라게 했구려. 미안하오. 그런데 낭자는 왜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저는 이승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입니다. 네? 귀신이라고요? 어찌된 연유로 구천을 떠도는 것입니까? 그러자 처녀는 흐느끼며 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곳 달맞이 꽃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고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려고 했으나 이 달맞이 꽃밭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본래 귀신들은 이곳저곳을 잘도 다니던데 저는 이곳 달맞이 꽃밭에서만
거닐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혹시 저를 아는 사람들일까 싶어 말을 걸면 모두가 놀라 도망을 치거나 기절을 하였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 강달은 환한 달빛에 비추인 처녀의 모습이 안타까워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낭자,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제가 낭자를 도울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름은 기억나시는지요? 이름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부디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저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낭자, 내 당신의 한을 꼭 풀어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낭자는 달맞이꽃처럼 달빛에 참 아름답습니다. 달맞이꽃 낭자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강달입니다. 그러자 처녀는 미소를 지으며 네, 저는 이 달맞이 꽃이 저의 가족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다니 덫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낭자, 벗이 따로 있겠는지요? 마음이 통하면 벗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낭자의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달맞이꽃 처녀는 활짝 웃으며 강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둘은 오래된 덫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잘 통하여 좁은 달맞이꽃 사이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강달은 어제 달맞이꽃 처녀와 있었던 일을 촌장에게 전했다. 그러자 촌장은 깜짝 놀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다. 자네가 본 그 달맞이꽃 낭자는 내 동생이네. 어렸을 적부터 달맞이꽃을 좋아하고 또 얼굴이 환하여 달맞이꽃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을 달이라고 지었었네.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가난을 이기지 못해 나와 함께 노비로 살았네. 어느 날 못된 주인이 다리의 아리따움에 반하여 수청을 들라고 하자 다리는 거절을 하였네. 나는 다리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몰래 도망을 치다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었네.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며 매질을 당하였는데 다리는 그만 견디지 못하고 옥에서 숨을 거두었네. 그 주인놈은 가만히에 다리와 나를 둘둘 말아 산해버렸다네. 간신히 살아난 나는 산속으로 들어와 다리를 이곳 달맞이 꽃밭에 묻어주었다네. 그 후로 매년 달맞이 꽃이 필 때면 저렇게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네. 얼마나 아팠으면 스스로 기억까지 지웠을까. 강달은 사연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못된 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가 수청을 거절하고 매질을 당하여 죽고 난 다음에 이유 없이 앓다가 죽었다고 들었네. 천벌을 받은 게지. 그러면 이곳에 아이들이 없는 이유가 다리 낭자와 사연이 있는 건지요? 젊은 사내와 처녀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다리가 귀신인 것을 알고는 모두 놀라 도망을 쳤다네. 심지어는
기절하여 며칠을 일어나지 못한 사내들도 있었다네. 그래서 자네에게 숨겼던 것이네. 다행히 이곳 사람들은 같은 고을 사람들이라 다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네. 사연을 다 듣고 난 강달은 밤이 되자 결심한 듯 달맞이꽃 처녀에게로 단숨에 달려갔다. 달맞이꽃 처녀는 강달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수줍은 듯 말을 건넸다. 강달님, 오늘은 유난히도 달이 밝네요. 강달님이 이곳에 오시고 난 후 달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달맞이꽃 낭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자 달맞이꽃 처녀는 저의 사연을 알아오신 겁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어요. 귀신이 된 처지인데 무슨 놀랄 일이 있겠는지요. 하며 강달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달맞이꽃 낭자,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낭자와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달맞이꽃 처녀는 강달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달맞이꽃 처녀는 귀신의 몸으로 살면서 행여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에게 청혼을 하면 자신의 한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을 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강달님, 진정 저와 혼례를 하실 겁니까? 제가 귀신인데 어찌 그런 마음이 드신 겁니까? 그러자 강달은 눈물을 훔치며 달맞이꽃 낭자,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이 생을 떠납니다. 내 이 생을 떠나기 전 내가 원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혼례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달맞이꽃 낭자, 나는 당신과 혼례를 하여 당신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강달님,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 저의 한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고 싶지도 중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강달과 달맞이꽃 처녀는 환한 달빛이 비추는 달맞이 꽃밭에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를 올렸다. 촌장과 사람들 그 누구도 달맞이꽃 처녀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후 이곳에 총각들과 처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몇 해가 지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달맞이꽃 처녀가 귀신인 것을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강달은 달맞이꽃이 피지 않는 날이면 이곳저곳에 달맞이꽃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렸다. 달맞이꽃 처녀는 달맞이꽃이 피는 장소만 다닐 수 있었기에 강달은 해마다 달맞이 꽃밭을 넓혔다. 달맞이꽃이 피는 날이 되면 강달과 달맞이꽃 처녀는 달맞이꽃 밤길을 걷고 또 걸었다. 시간이 지나 달맞이꽃 처녀는 기억을 되찾았지만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달빛이 두 사람을 더욱 밝게 비추었다.